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LNF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금리 인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마 이런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 네, 이것이 도움이 좀 됐는데요. 이번에는 주말에 파월이 뭐 금리 인하 필요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필요하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발언을 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LNF 등 이 성장주, 2차 전지주들의 흐름에 좀 일단 안 좋은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소리냐, 네, 요 앞에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팩트는 제가 볼 때는 금리 그 자체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구에 뭐 2조 5천억 투자하는 거, LNF,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주가 궤적이 과연 어떨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영상 막판에는 제가 연말까지 대박 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고요. 움직임이 요즘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네, 늦기 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LNF에 대한 말씀인데, 주말에 이 건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23년 12월 2일 기사로 파월이 얘기하기를 금리 인하 시점은 예측하기가 시기상조다. 오히려 필요하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자, 이것은 성장주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대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긴축 종료라는 시장의 기대에 선을 그었다 이거죠. 네, 인플레 하향은 환영하지만 진전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건의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해외 시장에서 미국 지수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밀린 건 아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0.55% 정도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 파월은 항상 이 보수적인 발언을 하죠. 보수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월에 이 얘기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금융의 수장으로서 1단계적으로 과열을 자제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죠. 항상 여태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미 그 금리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팩트는 역시 그 금리 수준입니다. 네, 그죠? 네, 금리 수준이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3.2% 내려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도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1개월 단위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하향 커브가 계속되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연준 의장은, 파월 의장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팩트는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지수도 내리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좀 올라온 거죠. 네,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0.55% 정도 상승을 해서 맞췄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LNF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는데 0.5% 정도 조금 내렸어요. 0.5% 내렸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내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정도면 비교적 뭐 나쁘지 않은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그 부분을 너무 데리케이트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 팩트는 역시 금리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논점을 이제 어디다 드렸냐면은 대구에 2조 5천억 정도 그거 우리가 투자하는 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낄 상황은 뭐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기사 여기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뭐 이게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2조 5천억 정도는 분산이 돼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뭐 2조 5천억 투자한다면 물론 자금이 필요해요. 네,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듯이 이 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주가를 일단 위쪽으로 올린다는 데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네, 물론 지금 현금성 자산이 3,300억 정도만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유동금융자산이 748억, 그러니까 한 4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무슨 2조 5천억 투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요, 만일 투자를 한다면 장밋빛 재료가 먼저 나오고요,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간 가격선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해야 발행가액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NF로서는 그런 주가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2조 5천억 투자하는데 무슨 자금으로 해? 그 증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미 주가도 내릴 대로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히려 매매를 거꾸로 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봉에서도 봉 차트로 역시 바닥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고, 하물며 우리가 주봉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주봉상에서도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이라면, 일단 우리가 지금 LNF는 살아나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당연히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이게 초기 국면이지 절대 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매매를 뭐 그르치고 매매를 뭐 일단 매도 쪽으로 하고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NF가 숏 카바링이 들어와서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공매도, 신규 공매도는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줄었느냐 이거죠.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대개 지금 11월 29일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공매도 잔고가 현재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LNF가 214만 주입니다. 이게 지난 11월 1일에는 240만 주였어요. 그러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조금 안 되게 줄어든 거거든요. 30만 주죠. 만주. 240만 주, 214만 주니까 30만 주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네, 30만 주 가까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숏 카바링 물량이 들어와서 주가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30만 주에서 214만 주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공매도 잔고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우리가 환매수할, 쇼카바링할 그 공매도 잔고 주식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딱 이 고점 뚫어내면 그때는 더 가속도가 붙겠죠. 네,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네, 지금은 공매도 잔고가 최근엔 줄지 않다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공매도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그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숏 카바링 연속되는 숏 스퀴즈가 되면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가 저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는 이때 물렸던 거래를 여기서 벌써 다 소화를 해냈잖아요. 그죠?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뚫어낸다 이거죠. 뚫어내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뭐, 이런 라인대, 뭐 22만원대 쉽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가격대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30% 정도 올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느긋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항상 주가가 전개가 안 되고, 미 국채 금리권이라든가 또는 뭐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이라든가 또는 그 외인 기관 수급 때문에 변화가 항상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략은요, 변화를 시장에 맞게, 종목의 흐름에 맞게 가져가는 것이 제일 필요할 수 있는 베스트 전략입니다. 그 베스트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셔야 되죠. 그죠? 네,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전략은 지금은 옳지만 나중에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전략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를 줘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거예요. 네, 상단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NF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도움을 항상 드릴 거예요. 거기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는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소통을 제가 하게 만들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뭐 궁금한 거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실시간 뭐 매매 사인을 놓치지 않게 해드리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토탈 케어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상 대응 체제를 미리 갖춰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LNF라고 문자를 상단 번호로 주시면 제가 끝까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부터는 제가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움직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도 한번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외인 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